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병원 복도. 나는 병실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복도 끝에서 내 자식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형, 이번 달 간병비 500만 원 어떻게 할 거야? 나 마이너스 통장도 꽉 찼고 당장 내년 전세금 올려줄 돈도 없어. 야, 나라고 돈이 땅에서 솟냐? 첫째 대학 등록금에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것도 없어. 간병인 떼고 요양병원 제일 싼 다인실로 빨리 옮기자. 재수씨가 좀 와서 돌보라고 하면 안 돼? 어떠십니까? 끔찍하시죠? 너무 극단적인 막장 드라마 대사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요양병원 복도와 비상구 계단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너무나도 흔한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이런 순진한 믿음을 품고 계십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서 다 키워놨는데 설마 내 새끼들이 날 모른 척 하겠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최고라는데 설마 아프다고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어? 안타깝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이 굳게 믿고 계신 이 온정주의적 착각을 아주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단단히 마음먹고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 짜내기가 아닙니다. 지독하게 차가운 숫자의 세계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와 최근 요양업계의 현장 데이터를 보면 2026년 현재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 평균 간병비만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깨집니다. 하루 15만 원씩 잡고 30일이면 딱 450만 원이죠. 여기에 기저귀값, 특수식대, 비급여 영양제, 기본 병원비까지 합치면 숨만 쉬고 가만히 누워만 계셔도 매월 최소 550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딱딱 계산해 볼까요? 한 날 550만 원이면 1년에 6,600만 원입니다. 만약 뇌졸중이나 중증 치매로 5년을 누워 계신다면 3억 3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억 6천만 원이죠. 그런데 간병인 인건비가 가만히 있습니까?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체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응급수술비까지 감안하면 가볍게 현금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갑에 혹은 여러분 자녀의 통장에 지금 당장 언제든 뺐을 수 있는 현찰 10억 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요양병원은 늙고 병든 몸을 치료받으러 가는 안식처가 아니라 내 자식의 손에 이끌려 현대판 고려장을 당하러 가는 곳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상의 인물 65세 김 부장님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서울 외곽에 8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노후 자금으로 예금 5천만 원 쥐고 있는 평범한 대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십니다. 처음 한두 달은 자식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버지 무조건 최고로 좋은 병실, 제일 베테랑 간병인 붙여주세요. 돈은 걱정 마세요. 그런데 딱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금 5천만 원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이제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청구서가 자식들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으랴 아이들 학원비 내랴 허덕이고 며느리는 한숨만 쉽니다. 딸은 자기 남편 눈치를 보며 매일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김 부장님의 자존심이던 8억짜리 아파트를 금매로 던집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내가 누워있는 좁은 침대 하나와 간병인 월급을 유지하려고 헐값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집이 팔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부동산 침체기에 집마저 안 팔리면 그때부터 자식들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으며 서서히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져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 이면의 심리적인 이유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자식들이 시간이 갈수록 부모를 싼 요양병원으로 밀어넣고 점점 발길을 끊게 될까요? 자식들이 싸가지가 없거나 폐륜아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원고갈로 인한 도덕적 포기라고 부릅니다. 당장 내 새끼 밥줄이 끊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도가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뇌에서 공감과 도덕성을 담당하는 부분보다 당장의 생존을 담당하는 부분이 먼저 작동하는 겁니다. 죄책감이요.
당연히 처음엔 뼈저리게 느끼죠. 하지만 매달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내 통장에서 무자비하게 찍혀나가는 걸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죄책감은 서서히 마모되고 그 자리에 부모에 대한 은밀한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실까? 차라리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소장님, 너무 극단적으로 겁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요양원 가면 국가에서 80% 대주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듭니다. 요즘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빠진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80% 이상 지원해주는 요양원? 들어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 제대로 받기 하늘의 별 따기, 웬만큼 아파서는 등급도 안 나옵니다. 게다가 거긴 중증 치매나 혼자서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하다 겨우 들어가는 곳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요? 급성기 질환으로 일반 병원에 짧게 입원할 때나 혜택을 보지 뇌졸중이나 치매처럼 만성질환으로 길게 누워 있어야 하는 요양병원에는 아직 제대로 된 전면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 내 부모가 혹은 내가 욕창 안 생기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치료받으려면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생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간병인은 마치 거대한 가족이라는 배에 뚫린 작은 파공과 같습니다. 처음엔 구멍이 작아 보여서 손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센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 전체가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완벽한 동반 침몰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부모가 가난해도 삼형제, 사형제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부모를 부양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자식들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고도성장기였으니까요. 금리도 높고 집값도 오르니 무리해서 빚을 좀 내도 몇 년 바짝 벌면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군일의 최악의 저성장 시대입니다. 자식들이 뼈 빠지게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입니다. 월급은 뻔한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즉, 지금 시대의 부모의 거액 간병비는 자식의 여윳돈을 살짝 깎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자식 세대의 현재 생태계를 완전히 파산시키는 핵폭탄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빈곤의 되물림이 시작되는 정확한 교차점이 바로 간병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현금 10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억은 은퇴하고 강남에 건물 사서 외제차 굴리려는 사치스러운 돈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내 자식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존엄성 방어 비용입니다. 돈이 없으면 존엄성도 없습니다. 요양병원 6인실 다인실 구석에서 낯선 간병인에게 짜증 섞인 핀잔을 들으며 기저귀가 축축해도 하루 종일 갈아주지 않는 침대에 누워 얼룩준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게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끔찍한 날이 오기만을 벌벌 떨며 기도만 하실 겁니까? 경제정비소 소장답게 영상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당장 실행하셔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3단계 행동 지침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첫째, 깔고 앉은 부동산을 당장 유동화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래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자식들한테 이거라도 물려줘야지 하며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꽉 쥐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이 쓰러지시는 순간 현금화되지 않은 그 집은 자식들의 골칫거리이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입니다. 집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할 것 같죠? 상속세 내고 재산 분할하느라 형제들끼리 법정 싸움이나 안 나면 다행입니다.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든 외곽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남은 차액을 배당 ETF나 즉시연금 같은 현금 흐름으로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돈 한 푼 없이 알아눕는 것보다 3억짜리 빌라에 살아도 매달 내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현금 300만 원이 내 노후의 존엄성을 1000배, 10,000배 더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자식들에게서 매달 300만 원씩 자기들 통장에 꽂아주는 부모가 훨씬 더 존경받고 대우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둘째,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간병 특화 방어막을 확실히 세팅하십시오. 나는 옛날에 들어둔 실손의료보험 하나 든든하게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비만 내줄 뿐입니다. 내 곁에서 밤새 가래를 뽑고 무거운 내 몸을 뒤집어가며 기저귀를 갈아줄 사람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보험증권 다 꺼내서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간병인 지원 일당이나 중증 치매 진단 및 생활자금 특약이 현 상황의 물가에 맞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가입한 간병비 하루 2, 3만 원 나오는 걸로는 지금 하루 15만 원짜리 간병인 어림도 없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 몇만 원, 10년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내 귀한 자식들 수억 원 빚더미에 앉히게 됩니다. 건강 등급 떨어지기 전에 이것부터 리모델링 하십시오. 셋째, 자녀들과 아주 냉정하고 투명한 가족 비상대책 회의를 하십시오. 명절에 모였을 때 혹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꺼내기 뻘쭘하고 재수없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건강하실 때 모아놓고 명확하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얘들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만약 애비가 뇌졸중이나 치매로 쓰러져서 내 힘으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면 내 재산은 1순위로 이렇게 처분해서 내 간병비와 병원비로 써라. 내 명의로 된 집 바로 팔아도 좋고 내 통장 비밀번호는 이거다. 절대 너희들 대출받아서 병원비 대게 하지 않겠다. 대신 돈 걱정은 내가 안 하게 해줄 테니 아버지가 이상한 대우받지 않도록 내 남은 존엄성은 너희가 자주 와서 지켜다오. 이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대화가 훗날 가족의 붕괴를 막아냅니다. 누가 병원비를 낼 것인지 모호하게 놔두면 결국 서로 눈치만 보다가 가족이 산산조각납니다. 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참 무섭고도 차갑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평생 안 볼 원수로 만들기도 하고 끈끈했던 천륜을 무참히 끊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철저하고 냉정하게 대비해둔다면 돈은 우리 가족의 사랑과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뼈아프고 불편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소장은 왜 저렇게 매정하게 돈 타령만 하나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반드시 해드려야 할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과 내 자식의 미래가 걸린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와 존엄 있는 삶을 위해 저 경제정비소 소장이 앞으로도 뼈 때리는 진짜 경제 현실과 완벽한 정비책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와 가족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